안녕하세요. 양희입니다. 오늘은 최은영 작가님의 고백이라는 소설을 소개하고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최은영 작가님은 첫 번째 소설집 쇼코의 미소로 이미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고백이라는 단편 소설은 내게 무해한 사람이라는 두 번째 소설집에 실려 있습니다. 이 소설은 종은이라는 인물의 목소리로 시작되는데요. 이 종은이라는 인물은 천주교 수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야기의 초점은 종은의 마지막 여자친구였던 미주라는 인물에게 보다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둘은 대학의 수업 답사에서 처음 대화를 하였고 그 이후 2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연애를 한 사이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10년 이상의 세월을 친구로 지내왔고 그 사이 종은은 수도에 입회하여 수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설의 시작과 끝은 종은과 미주의 이야기로 묶여 있지만 그 안에는 사실 미주의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 이야기, 그러니까 미주, 준아, 진이의 이야기가 아주 조심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미주, 준아, 진이 이 세 사람이 맺는 관계는 아슬아슬하면서도 또 모순적이게 안정적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나 말고 다른 두 사람이 더 친한 게 아닐까 불안하지만 그 불안을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세 사람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립 가능해지는 그런 모순적인 안정입니다. 한 학년을 올라가면서 새 친구들 가운데 준하는 다른 반에 배정되고 조금 멀어진 거리감에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들은 여전히 함께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정말 좋아하는 사이니까요. 그렇지만 진이의 18번째 생일날 진이는 미주와 준하에게 어떤 고백을 하고 이 삼각형은 더 이상 지탱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누가 이 삼각형을 무너뜨린 것일까? 미주는 오랫동안 생각해왔습니다. 아마 고백을 한 진이 때문일 거라고 어떤 원망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준하를 탓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도대체 그때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에 대해서요. 이 소설에는 2번의 고백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이가 미주와 준하 두 사람 앞에서 한 고백이고요. 다른 하나는 미주가 천주교 수사인 종은 앞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너흰 이해해 주리라고 생각했어 라는 진이의 말과 너라면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 라는 미주의 말은 그 간격이 그렇게 넓지 않아 보입니다. 형식적으로 매우 유사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말이 놓이는 맥락을 생각하면 두 문장 사이의 간격이 생각보다 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말을 꺼내던 진이와 미주의 마음은 어쩌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꺼내는 사람은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이 자신을 정말 이해해 줄 거라고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말을 한다기보다는 제발 이해해 달라고 또 제발 들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게 아닐까? 아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자신의 말을 이해해주고 들어줄 어떤 사람이 너무나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설은 미주의 고백을 들은 종은이 그 고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이 소설을 미주가 아닌 종은의 시점에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을 작가의 선택을 생각해 보면서 낭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작품의 도입부를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주는 내가 수사가 되기 전에 사귄 마지막 여자친구였다. 우리는 2달 정도 만나다가 미주의 뜻으로 헤어졌다. 헤어지고 나서도 우리는 한 번씩 만나곤 했다. 연인으로 만난 게 2달이었고 친구로 10년이 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한때 연인이었다는 사실이 농담처럼 느껴지곤 한다. 미주는 내가 수도에 입회할 때에도 와서 축하해 주었다. 예배당 맨 끝에서 노란 소국다발을 들고 있던 미주의 모습이 떠오른다. 천주교 외식을 처음 봐서 그런지 꽤나 어리둥절해하던 모습이었다. 그때는 나도 미주도 20대 중반이었다. 우리는 학과가 같았지만 학부제 때문에 서로를 몰랐었다. 구전문학 수업에서 강신굿을 보러 답사를 떠난 날 나는 미주를 처음 봤다. 헐렁한 회색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고 흰 운동화를 신은 미주는 고택의 섬돌에 앉아서 내리 굿을 지켜봤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짧은 단발머리였는데 얼굴이며 머리카락이며 다 버석버석해 보이던 것이 기억난다. 그날 굿이 다 끝나고 미주는 무당에게 뭔가를 따지고 있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다. 무당은 나이가 지긋한 박수였는데 무언가 미주의 심기를 건드린 말을 한 것처럼 보였다. 미주는 담당 교수와 동네 주민들,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무당에게 뭐라 소리를 질렀다. 교수는 무당과 주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지만 나는 밖으로 뛰어나가는 미주를 따라 나섰다. 저기요. 내가 부르는데도 미주는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차 끊겼어요. 어쩌려고 그래요? 미주는 그제야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나도 몰라요. 그 모습이 너무 대책없어 보여서 나는 입을 벌리고 그녀를 바라봤다. 우리는 버스터미널 벤치에 앉아서 자다 깨다 하며 첫 차가 오기를 기다렸다. 같이 첫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나는 나도 모르게 미주의 어깨에 머리를 얹고 침을 흘리며 잤다. 우리는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웃곤 한다. 우리는 이제 34살이고 여전히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신다. 나 살 많이 쪘지? 미주는 그런 말로 얘기를 시작한다.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미주를 만날 때마다 놀라곤 한다. 미주는 볼 때마다 몸이 조금씩 불어나 있었다. 건강하게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어딘가 아픈 것처럼 부은 모습이었다. 나의 고향에서는 그런 살을 벌살이라 했다. 벌살이 붙은 얼굴에 다정한 눈빛만은 여전했는데 그 여전함이 마음을 쓰리게 했다. 미주는 30살 무렵에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돼 등단했고 작년에는 시집도 냈다. 시를 잘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시집을 읽고 수도원 주변을 한참 걸었던 기억이 난다. 나는 미주의 시집에서 내가 처음 봤던 미주, 멍한 얼굴로 굿을 구경하고는 무당에게 소리 지르던 미주의 모습을 떠올려냈다. 미주와는 웃긴 추억인 양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때 나는 그런 미주를 멀리서 보며 마음이 아팠었고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당혹했었다. 미주의 시를 읽으며 나는 꼭 그때의 기분을 느꼈다. 미주는 자기 시를 어떻게 읽었느냐고 묻지 않았고 나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전 나는 종신서원을 했다. 종은아, 응? 너희 하느님은 살인자도 용서하시니?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용서하시지. 회개, 한자가 뭐니? 대답하려는데 미주가 다시 말을 이었다. 자살한 사람은 어떠니? 너의 하느님은 자살한 사람도 혼내고 벌을 주고 그러시니? 미주는 가만히 테이블을 바라봤다. 미주가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처음이었고 나는 좀처럼 입을 열 수 없었다. 됐어. 내가 괜히 무거운 소리를 했네. 근데 종훈아, 거기까지 말하고 미주는 입을 다문 채로 카페 영수증을 조각조각 찢었다. 모른 척하고 넘어가긴 했지만 미주는 그전에도 몇 번 내게 어떤 말을 하려다 만 적이 있었다. 미주야. 나는 미주를 가만히 바라봤다.
미주가 지갑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스티커 사진 한 장이었다. 교복을 입은 아이들 셋이 짓궂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미주는 가운데에서 V자를 그리고 있는 아이를 손끝으로 짚었다. 이게 나야. 그러고는 양옆의 아이들을 가리켰다. 얘는 준하고 얘는 진이야. 우린 늘 셋이었거든. 미주는 그렇게 말하고 스티커 사진을 내 앞으로 밀었다. 창밖으로는 가느다란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